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교수 김진근 박사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국가정보학이 어느 파트에서 얼마나 출제되는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출간한 국가정보학 총론을 먼저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 1은 국가정보 개간이고요. 파트 2는 정보활동 업무 영역으로서 국가정보 생산활동, 그리고 보안 및 방첩활동, 비밀공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파트 3는 정보활동 실전 영역으로서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그리고 테러 및 국제범죄, 사이버 정보전, 그리고 산업경제 정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파트 4가 이제 세계정보기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5는 이제 국가정보에 대한 협력과 통제 파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파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4년부터 2025년, 최근 2025년까지 지난 12년간 어느 파트, 그리고 어느 장에서 얼마만큼 출제 비중을 갖고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문항 분포에 대한 분석은 두 기간으로 이제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즉, 7구급 문제가 구분 없이 출제되었던 2014년부터 2020년, 지난 7년간과 그다음에 최근에 2021년부터 2025년 7구급 문제가 구분되어 출제되었던 지난 최근 5년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7년간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던 파트는 파트 2인 정보활동 업무 영역으로서 50.8%로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두고 출제되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던 파트가 바로 이제 파트 4인 세계정보기구 에서 24%의 비중을 두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타 파트 1이 이제 7.4%, 그 다음에 파트 3는 13.1%, 파트 5는 이제 14.6%의 비중으로 출제되어서 파트 2와 파트 4에서 주로 이제 출제되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 역시 공교롭게도 파트 2에서 출제 비중이 똑같이 50.8% 비중으로 지난 7년과 최근 5년간이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대신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파트는 파트 3. 지난 7년은 파트 4 세계정보기구에서 많이 출제됐는데 24%로 최근에 5년 동안은 파트 3, 즉 정보활동 실전 영역 파트에서 기존에 이제 지난 7년 동안은 13.1%로 출제가 되는데 최근 5년 동안은 16%로 약간 좀 증가되어 출제되었고요. 파트 1은 7.4%에서 15.1%로 거의 대폭 증가가 되었죠. 그리고 또 파트 4는 오히려 24%에 10.4%로 감소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5 역시 4.6%에서 7.6%로 증가 출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 2 정보활동 업무 영역을 제외하고 전 파트가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5년 동안은. 그래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둔 이제 파트 2 내에서도 정보 순환 생산활동에서 지난 7년간 56.2%가 출제되었고요. 최근 5년간에도 마찬가지 67%로 오히려 더 증가돼서 출제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파트 2에서 지난 7년간과 최근 5년을 비교했을 때 지난 7년간은 56% 정도 출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5년 동안에 67%로 대폭 증가돼 출제됐다는 거예요. 파트 2에서. 기타 보안 및 방첩과 비밀공작 활동은 최근에 오히려 이제 감소돼서 출제되었죠.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지난 7년간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국가안보 위기관리 파트에서는 한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반면에 최근 5년간은 국가안보 위기관리장에서 35%의 비중을 두고 출제되었다는 거예요. 반면 지난 7년 동안은 사이버전에서 52.2%로 출제되었는데 최근 5년 동안은 22.5%로 감소 출제되었고 테러 및 국제범죄 역시 최근에는 34.8%에서 22.5%로 감소 출제되었습니다. 반면에 산업경제 정보활동은 이제 13%에서 20%로 증가되어 출제되었다는 것이죠.
세계정보기구 파트는 이제 지난 7년 대비해서 최근 5년간 다소 감소 출제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난 7년간은 24%에서 24%까지 출제되었는데 최근에 5년 동안은 이제 10.4%로 이제 감소 출제되었죠. 그래서 최근 5년을 이제 각 나라별로 분석해 보니까 북한이 분석해 보면은 북한이 6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요. 북한 정보기구에서 이어서 미국이 5문항, 그 다음에 공통 종합 부분에서 5문제, 그리고 한국이 4문제, 한국 정보기구가 4문제 출제되었죠. 기타 중일러에서 각각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1 국가정보개관에 포함된 제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 파트도 마찬가지. 최근에는 7구급 통합해서 연 1문항 정도는 출제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최근 5년간의 출제 문항 분포수를 고려해 볼 때 여전히 파트 2인 정보활동 업무 영역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실 때 정보생산 순환 활동을 특히 많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가 공부량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확실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최근 5년간 출제 경향을 볼 때 1, 3, 4, 5파트 1파트는 국가정보개관, 그 다음에 2파트는 정보활동 업무 영역이라 했죠. 업무 영역이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3파트는 정보활동 실전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4파트는 세계정보기구, 파트 5는 이제 국제 정보 업무에 대한 협력과 통제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 3, 5 파트 2를 제외하고 1, 3, 5 파트가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겠다는 거죠. 최근 5년 동안은. 즉, 최소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파트 2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전 파트 골고루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많은 이제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의 출제 문항 분포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정보학이 공부 투자 시간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공부하신다면 다른 과목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점수를 만회하는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최근에 편집한 국가정보학 총론 책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요약 강의, 유튜브를 통해서 요약 강의를 하고 지금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는 정상적인 강의 내용을 갖다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송출해 드릴 계획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출제 문항 분포도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